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거나 유용성이 금방 증명되거나 아니면 그 다양한 쪽으로 변주를 시킬 수 있는,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지식이 각광을 받는지를 오늘 우리가 되게 적나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오늘 제가 보기에 그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입장은 과연 그것들이 정말로 창의적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지, 또 굉장히 중요한 하두가 지속 가능성인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하고 좀 긴밀하게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그 차원에서 어떤 주제를 설정하느냐는 사실 되게 다른 그 사람들마다 관점이 있고 그 관점은 마치 그 말 있잖아요. 개취, 개인 취향처럼 세계관도 그리고 자신이 삶에 대해서 취하는 어떤 입장도 나는 굉장히 취향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취향처럼 개인의 어떤 세계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다루는 내용 케이스 스터디까지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더 많이 강조돼야 되는 것은 지식이 대중화돼야 되고 쉬워야 되고 무조건 어려운 어떤 단계들은 쉽게 넘어가야 되고라고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들이 너무 범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많이 쓰이고 그것이 마치 그 당연한 이데올로기처럼 당연한 방향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대 노선을 취해보겠다. 그게 전략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를 좀 스스로 한번 더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생생한 것들이고 또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더 보태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사례 연구의 장점이죠. 사례 연구라는 게 학술적으로는 되게 그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실증적인 차원이 사례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그 전제를 하거나 가설을 세우거나 아니면 규정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보증을 하는 거죠. 그게 사례 연구의 효용성인데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은 유튜버, 크리에이터, 메이커 등등등입니다. etc. 말 그대로 유튜버가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체감하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가 체감하기에는 유튜브가 이 정도로 메인 플랫폼이 되고 초강력한, 그러니까 거의 젊은 세대들 거의 모든 젊은 세대들이 일종의 그 몰리는 플랫폼이 된 거는 최근 2, 3년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유튜브는 많은 구글의 여러 그 플랫폼이나 엔진들 중에 하나였지 지금처럼 거의 잠식하듯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어디서 이게 시작됐을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 머니게임과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어느 플랫폼보다도 그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아니면 수익이 난다든가 하는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플랫폼이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이 되지 않았나. 그전에도 컨텐츠는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자발적으로 돈하고 상관없이 했던 건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그 유튜브에 올리는 많은 컨텐츠를 창작한다는 측면에서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런 크리에이터를 크리에이터라고 말하기보다 메이커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1인 창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무엇인가 그 자기 삶의 형식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런 용어들로 좀 회자를 하고 있어서 명칭을 좀 제시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는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이름들을 붙일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티스트를 많이 썼죠. 이 분야에서 아티스트. 그래서 뭐 가수한테도 아티스트라고 하고 실험교수한테도 아티스트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 용어들을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나 메이커스 같은 용어들이 빠르게 대체해 가는 것도 하나의 현상을 분석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먼저 프리뷰를 쫙 해볼게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들은 진짜 사례들이에요. 다 사례인데 여러분도 사례를 일단 사례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사례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많은 그 현상들과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례 연구로 취할 만한 어떤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례 연구로 취할 만한 값어치는 어디서 그 기준을 찾아낼 수 있죠? 말 그대로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례가 의미가 있는 사례여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내가 어느 연구 방향이나 의도들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여러분 통계에 오르기도 해요. 통계 그 양면성이기도 하고 딴 얘기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내고 싶은 결과값이 있어서 그것만 사례로 들 수도 있거든요. A라는 결과를 내고 싶어서 A에 부응할 만한 사례들만 막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B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거의 의식적으로 A 부분은 다 안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다루려고 하는 사례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공정하게 좀 뽑아봤습니다. 내가 뽑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의 뽑기를 해봤어요. 뭐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순위충. 여러분 유튜버 이름을 좀 보세요. 순위충. 그 다음에 레시피 스토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컨텐츠도 제가 보기에는 카테고리를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직접 자기가 뭔가를 퍼포머티브하게 수행적으로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컨텐츠를 창작하거나 올려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크리틱하는 마치 예술계나 문화계처럼 창작자가 있는가 하면 그걸 비평하거나 그걸 갖고 또 2차 가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태계야. 유튜브 생태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순위충이나 이런 매피 스토리 같은 경우는 구독자들이 어떻게 늘어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계속 매달 이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그걸 짧게 편집 영상을 또 만들어요. 근데 오늘 내가 다루려고 하는 사례들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 시각도 분명히 작동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중립적이다. 순위에 기초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례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조금 다른 의미에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거나 구독자를 많이 유입시킨다든가 하는 식의 다소 선정적으로 보이는 목적에서 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 존재 가치도 좀 얻고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나 자기 직업이나 전문 역량이 지속 가능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같이 꾸준히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제가 중립적 기준에서 오늘 그 사례를 선택해 왔지만 그 사례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하고 같이 가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보세요. 2개의 사례를 지금 제가 캡처했거든요. 이거 하느라고 또 바느질 열심히 했어요. 그 디지털 슬라이드 바느질 많이 했어요. 2개는 일단 이 부분은 왜 선택했냐면 컨텐츠. 소위 유튜브나 예를 들면 크리에이션 같은 데서 중요한 건 컨텐츠라고 되게 많이 말하는데 이 컨텐츠야?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요 사례나 요 사례가 있는데 요 사례는 돈이 문제야? 이런 식의. 무슨 형식인지 아시겠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케이스 스터디의 방식은 뭐냐면 케이스들이 되게 차고 넘치고 온갖 곳에 굉장히 많고 다양한 그 사례들을 들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 사례들 중에는 일단 순위를 가지고 내가 뽑은 순위가 아니라 데이터가 뽑은 순위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는 특정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사례 연구예요, 여러분. 무작위적으로 사례를 그냥 선택하는 거는 사례 연구가 아닙니다. 사례 연구란 거기에 특정한 관점이나 방법론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빅데이터잖아요. 그죠? 일종의 정보 자원이요.
근데 정보 자원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소위 진주 알이 많아도 그걸 꿰야지 진주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아니 논리도 정보도 사실은 꿰야 되고 해석해야 하고 거기서 유의미한 지점들을 소위 창작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창작이라는 건 거짓 창작, 뭐 거짓 뉴스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논리를 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들은 밤마다 유튜브를 2-3시간씩 보는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2시간, 3시간 보기만 하고 끝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소위 성공할 수 있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기도 할 거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학문적으로 아니면 비평적으로 논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 방식은 사례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분석을 좀 해보자 입니다. 큰 틀에서는 두 개씩을 이렇게 좀 찾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과학을 되게 이렇게 그 대중적으로 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그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버를 보려고, 일단 이 유튜버가 영향력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일단 요 컨텐츠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지난주에 계속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 유토피아적 꿈이 있었잖아요. 베냐민의 미학에서 유토피아적 꿈. 그 유토피아적 꿈이 왜 유토피아적 꿈이냐면 인류가 무려 수만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달성하지 못한 꿈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되게 근원적인 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꿈꾸는, 시대가 바뀌고 기술적 수준이 달라지고 심지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드림의 DNA가 있다면, 꿈의 DNA가 있다면 그거는 선사시대 인류부터 지금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주를 향한 꿈이잖아요. 그 우주를 향한 꿈과 관련해서 이 컨텐츠가 이거 좀 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걸